안녕하세요. 근정과 전문의 코코댁입니다. 코코댁! 오늘은 제가 장소를 저희 상담실로 변경해서 찍어보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머리가 나왔어. 아무것도 없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난번 발치 교정 영상의 후속 영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비발치 교정이에요. 간혹 저희 상담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발치에 대한 그런 거부감 때문에 몇 년째 발치 교정을 할까 말까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치가 꼭 교정에 필요한지, 아니면 발치를 하지 않고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치는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이 치아가 얽혀 있어서 배열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돌출입 교정을 통해서 인매를 많이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상적인 교합 상태랑 너무 많이 틀어져 있어서 발치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추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발치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발치로 만약에 치료하게 되면 환자분이 나중에 이제 만족감이 좀 떨어지는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반듯해질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해요. 물론 그건 비발치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만 해당되는 거죠. 즉 경미하게 치아가 얽혀있는 경우, 많이 얽혀있는 경우는 아까 제가 발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발치는 꼭 필요한 경우들은 하셔야 돼요. 흔히 제가 예를 드는 것 중에 결혼식장에서 하객 사진 찍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한 줄에 너무 사람이 많은 경우에 포토그래퍼 분께서 거기 안경 끼신 분 앞줄로 나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를 이제 교정치료에서는 발치랑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즉 한 프레임에 담기에는 너무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잘릴 부분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한두 사람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치아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결국에는 치아 한두 개를 발치를 해서 예쁜 악궁 형태, 그리고 예쁜 인매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삐뚤빼뚤한 상태를 어떻게 비발치로 교정할 수 있는가? 방법은 어떤가?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악궁 확장이에요. 저희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 상악이라고 하는 위턱의 악궁 폭이 좁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래턱 치아와의 관계도 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요. 그럴 때 상악 악궁 확장 장치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악궁 폭을 넓혀주면 마치 반원에서 직경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원주가 늘어나게 되죠. 그런 효과가 있어서 치아 배열 공간이 조금은 더 확보가 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악궁 확장 장치를 통해서 위아래 교합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치아 배열 공간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치아를 후방으로 밀게 되는 거예요. 흔히들 치아에 이제 브라켓을 붙이고 나서 철사를 넣게 되면 치아가 조금씩 어느 정도는 배열이 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치아를 약간 앞쪽으로 밀면서 이제 배열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입이 조금 나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착안해서 사람들이 이제 치아를 뒤로 밀기 시작하는 거죠. 대신에 뒤로 미는 경우들은 치아가 조금 얽혀 있는 경우, 경미하게 얽혀 있거나 또는 입이 아주 조금 남아 있는 경우, 이렇게 좀 제한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치아를 뒤로 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뒤쪽 어금니 후방에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있어야만 그 뒤로 밀 수 있는 술식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간 삭제라고 하는 술식이 있어요. 아까 제가 발치 교정 때 이제 결혼식 사진 찍는 거를 예로 들었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몇 사람을 빼야 되는 거지만, 저희가 조금 공간이 모자라면 알아서들 좀 옆으로 서시죠. 그래서 어깨 넓이보다 좀 좁히기 위해서. 그런 걸 치간 삭제라고 교정하고 좀 비유해 보시면 좋은데요. 치아 사이사이에 좀 거친 기구를 통해서 연마하듯이 약간씩 틈을 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저기 하게 되면 그 공간 자체는 작지만 모으면 어느 정도 치아 별 공간이 조금은 확보되게 되겠죠.
단 이거는 보철 치료하듯이 크라운 치료하듯이 치아를 웽 하고 깎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삭제량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위치아랑 아래치아의 폭경을 조사해서 그거의 관계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또는 원래 치아 자체가 폭보다는 세로 길이가 긴 치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폭을 조금이나마 줄여버리게 되면 더 비심미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약간 얽혀있는 경우에 굳이 발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걸리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발치 교정이 조금 더 치료 기간이 길어요. 왜냐하면 작은 어금니 하나의 사이즈가 7mm 정도인데 그걸 빼고 나면 다른 치아들을 움직여서 그 공간을 메꿔야 결국은 교정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비발치 교정보다는 좀 더 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사실 치아를 후방으로 미는 것 또한 배열하고 나서 이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더 소요되는 거라서 비발치로 뒤로 미는 게 기간이 확연하게 짧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발치의 비발치가 서로 어느 게 짧게 걸리고 길게 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발치할지 비발치할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비발치 교정이 조금 기간은 짧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비발치 교정이 조금 경미한 케이스의 교정 치료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돌출입 교정으로 입을 많이 덮고 싶은 분들은 발치를 하는 게 필수예요. 비발치를 조금 뒤로 밀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원하는 만큼의 안모가 나오지 않거든요. 다이나믹하게 비포 애프터 차이가 크기 위해서는 결국은 발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제가 상담하다 보면 입이 정말 많이 나와서 입을 넣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환자분 얼굴을 뵀을 때 입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조금 넣으면 예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은 저한테 원장님 저는 입을 많이는 절대 싫고요. 아주 조금만 넣을 수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발치를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발치로 치아를 후방으로 미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비발치 교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어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 끝.